3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온 세상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도착한 한 통의 우편.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내용은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게요. 3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도윤은 푸른 여권을 꼭 쥔 채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새해 동안 미국에서 악착같이 버텼지만 남은 건 실패뿐이었습니다. 사업은 무너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그를 한국으로 불러낸 건 단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모든 걸 정리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그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손에 쥔 여권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항버스에 올라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세상은 자신만 빼고 계속 흘러간 듯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그는 익숙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작은 철문 앞에 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문을 열면 늘 된장국 냄새가 났고 현관 앞엔 어머니의 슬리퍼가 놓여 있던 그 집.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문 앞엔 낯선 이름의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주인은 2달 전쯤 급히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는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을 받았던 때와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최근 주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한켠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가방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였고 지갑엔 현금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촌 누나 지영의 도움으로 간신히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이 열리기도 전부터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계좌는 정지 상태였고 누군가 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류엔 분명 그의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낯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외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며칠 후 법원에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가정법원이라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발신인은 어머니 최은하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친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주민번호도 주소도 이름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한 걸까? 도윤은 답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어머니의 대리인이었고 그 이름은 김지영, 바로 사촌 누나였습니다. 그는 지영을 찾아갔습니다. 지영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게 어머니의 부탁으로 진행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기억, 웃음, 생일, 따뜻한 손길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낡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의 자녀로 김지영만 적혀 있었고 도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였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삶이 허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아 직접 진실을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법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 속 서명은 어머니의 필체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회계 강약이 다르고 서명 위치도 불안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 젖은 신발을 말려주던 손길. 그 모든 기억이 믿을 수 없는 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동정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다시 지영을 찾아갔습니다. 지영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도윤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도윤은 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입양원, 병원, 구청, 오래된 서류 창고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의 귀국은 그렇게 가족의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하라는 이름이 지방의 한 요양원 명단에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달려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굽이진 도로를 따라가자 낡은 요양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빛 건물 위로 낙엽이 흩날렸고 바람에 삭은 간판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소독약 냄새가 퍼졌고 복도 끝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에 바랜 머리칼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텅 빈 눈빛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시간이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듯 그 눈동자에는 아무 인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억이 하나둘 사라지고 남은 것은 낯선 침묵뿐이었습니다. 요양원 기록에는 입소 절차를 진행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김지영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집을 팔고 통장을 비우고 친자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모든 일의 배후가 바로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영은 치매에 걸린 고모를 이용해 위조된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엄마의 자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유산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허위 친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의 상대는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이 범죄의 중심에 자신의 이름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영 부부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도윤을 향한 증오와 돈에 대한 집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도윤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유였습니다. 왜 어머니는 침묵했고 왜 지영이 이런 일을 꾸몄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낙엽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을 쥐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탓할 수도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지탱해온 모든 믿음이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도 단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도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지라도 어딘가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을 감정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모든 걸 알았다고. 그 순간 어머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닌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 속에서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잔혹했지만 거짓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는 여전히 은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의 여정은 끝이 아닌 다른 시작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